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신경계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 중추신경계에 이어서 오늘은 말초신경계 내용을 정리해 볼 텐데요. 말초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또 연결해주는 단계의 신경계를 말초신경계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러한 말초신경계의 종류에는 뇌신경과 그리고 척수신경으로 나눠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뇌신경은 말 그대로 뇌에서 나와서 대부분 머리와 목 주위에 있는 기관에 분포를 하고요. 해당하는 뇌신경은 총 12쌍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나와서 머리 아래에 있는 신체 부위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고 총 31쌍이 척수신경에 해당합니다. 자,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구성을 우리가 나눠서 보면 중추신경하고 연결해주는 게 이제 말초신경계잖아요. 그래서 감각신경에서 자극 신호를 받아서 뇌로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것이 바로 구심성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추신경계의 연합 뉴런들이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내릴 명령을 준비를 해서 각 해당하는 기관에 명령을 내릴 때 쓰는 것이 바로 원심성 뉴런에 해당하고요. 이 원심성 뉴런을 다시 두 갈래로 나눠서 보게 됩니다.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인데요.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이거나 할 때 쓰는 거고, 자율신경계는 뇌에서 명령을 따로 내리진 않습니다. 대뇌에서 대신에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내장근이라던가 심장근, 분비샘 등은 우리 뇌에서 특별히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들 조절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밑에 빈칸을 채우면서 정리를 해보면,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뉴런을 우리는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추신경에서 내린 반응 명령을 근육이나 분비샘 등의 반응기로 전달하는 것을 원심성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좀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이 그림은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체성신경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적인 뉴런의 형태를 띤 운동신경, 운동뉴런 모양을 보면 되겠고요.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다 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배운 근수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이 자율신경계의 두 가지 경로인데요. 교감신경 같은 경우와 부교감신경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 보면 신경절을 기준으로, 여기 신경절인데 이걸 이전으로 한 것과 이후로 뉴런을 나눠봤을 때 이전이 짧으면 교감입니다. 그리고 이전이 길고 이후가 짧으면 부교감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 노르에피네프린, 얘는 무조건 하고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말단에서는 다 아세틸콜린인데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만,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돼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내용 정리해 봅시다. 체성신경계는 대뇌 지배를 받아서 의식적인 골격근의 반응을 조절하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 영향을 직접 받지는 않습니다. 간뇌, 중간뇌, 연수의 조절을 받아서 몸의 기능을 조절하게 되는데 주로 내장기관이나 혈관 그리고 분비샘에 분포해서 기능들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한 비교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소재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내용 중에도 해당이 됩니다. 먼저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앞에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더 짧고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 뉴런이 더 짧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동일하죠. 아세틸 콜린이 분비되고요.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두 개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은 노르에피네프린, 부교감신경의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기량작용입니다. 이건 여러분 뒤에서 배우는 항상성에서도 언급이 될 건데요. 그때는 음성 피드백과 함께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같은 기관에 분포를 하고 있으며 서로 반대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작용인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런 기량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 알맞은 긴장 상태를 만들어내고요.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긴장 상태를 원래 상태로 돌려서 심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해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 때 뒤에서 개가 쫓아오는 상황을 떠올리라고 했던 게 교감신경이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그러니까 여유 있고 안정된 환경을 부교감신경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동공, 기관지, 심장박동, 소화, 쓸개즙, 방광이 어떻게 되는지는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교감, 도망을 쳐야 되니까 동공은 당연히 확대되겠죠. 그러면 부교감은 축소될 거고요. 자, 그리고 기관지의 경우에는 교감은 확장이 됩니다. 숨을 가쁘게 쉬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수축이겠죠. 반대되는 작용이니까. 그리고 심장박동의 경우에는 교감신경은 촉진됩니다. 빠르게 뛰고요.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억제됩니다. 자, 도망치고 있는데 소화돼서 배고프거나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소화작용도 억제되고요. 부교감에서는 촉진됩니다. 자, 그리고 쓸개즙도 역시나 소화로 같은 여러분들의 케이스로 보면 되는데 역시나 교감일 때는 억제되고요. 그리고 부교감일 때는 촉진됩니다. 자, 방광의 경우에는 도망치는 동안에는 소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넓어져야 보관을 하고 있겠죠, 임시로. 그래서 방광은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부교감은 수축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대해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동공, 그리고 기관지, 심장박동, 소화관 운동, 그리고 글리코젠 분해 촉진, 쓸개즙 분비, 방광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까지 기억하고 위치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위치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 문제 출제가 되게 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떠올리면 좀 더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내용 잘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